여러분, 데이터 분석할 때 보통 어떠세요? 변수를 많이 총지하면 할수록 결과가 더 정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좋은 의도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통계적 함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말이죠. 원래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의 필터,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나만 딱 걸어버리면 기가 막히게도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통계 마술쇼 같죠? 근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 연구의 퍼즐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한 시나리오 하나를 먼저 설정해 볼게요.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내 얘긴데?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가설 어떠세요?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논문에 쓸 때 방법론 하나하나를 엄청 깐깐하고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그런 관계, 즉 이 엄격성과 혁신성 사이에는 뭔가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거다.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상관관계가 없는 세상으로 가볼게요.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이 되어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엄격성과 혁신성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딱 못 박아놓은 그런 가상의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세계에 가상의 논문 1000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제 이 논문 하나하나에 우리가 점수를 매겨줄 거예요. 두 가지 점수를요. 바로 엄격성 점수와 혁신성 점수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두 점수를 완전히 따로따로 무작위로 준다는 거예요. 마치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첫 번째 주사위 누는 엄격성 점수, 두 번째 주사위 누는 혁신성 점수,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요. 서로한테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죠. 둘 사이엔 정말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이 가상세계의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이 세계에서는 엄격성과 혁신성, 이 두 가지는 정말로 100%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1000개의 논문 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돌려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엄격성이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제로, 상관관계가 아예 없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예요. 아주 상식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섹션, 무에서 생겨난 상관관계. 진짜 통계 마술쇼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현실 세계의 연구자들처럼 행동해 볼 거예요. 즉, 모든 논문을 보는 게 아니라 출판된 논문만 딱 골라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떤 논문이 출판되느냐? 규칙은 간단해요. 엄격성 점수랑 혁신성 점수를 더해요. 그래서 이 합계 점수가 어떤 기준선을 넘으면 출판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논문이 엄청나게 엄격해서 점수가 높거나 아니면 진짜 기발하고 혁신적이어서 점수가 높아도 출판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적당히 좋아서 합계 점수가 높아도 되고요. 어때요? 꽤 현실적인 기준 같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연기자가 돼서 이 데이터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는 1000편의 논문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까다로운 출판 심사를 통과한 논문들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걸러진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분명히 원래는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결과를 보시죠. 와, 정말 놀랍게도 갑자기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없던 관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출판된 논문들만 모아놓고 보니까 논문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혁신성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와, 이거 보세요. 데이터가 마치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
엄격성과 혁신성은 상충관계다. 이게 맞다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번째 섹션, 콜라이더 편향에 덧칩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는 분명히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도록 세상을 설계했잖아요. 그런데 출판된 것만 본다는 필터 하나를 딱 걸었을 뿐인데 없던 관계가 생겨났어요. 이제 이 마술의 비밀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네, 이 기이하고 신기한 현상에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콜라이더 편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모든 함정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콜라이더, 우리말로는 충돌 변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녀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하실 거예요. 보세요. 엄격성이 높으면 출판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혁신성이 높아도 출판될 가능성이 커져요. 이렇게 서로 상관없는 두 개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 즉 출판에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 출판 변수가 두 원인의 화살표가 와서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 그래서 콜라이더, 즉 충돌 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두 원인의 영향력이 여기서 충돌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함정의 핵심입니다. 출판된 논문만 골라서 본다는 행동이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 충돌 지점, 이 콜라이더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잘라내서 봤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콜라이더 변수를 통제해버리면 정말 마법처럼 원래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던 두 원인 변수, 즉 엄격성과 혁신성 사이에 가짜 연결고리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없던 다리가 놓이는 거죠.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함정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요? 그냥 신기한 통계 퀴즈 하나 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콜라이더 편향이라는 게 단순히 시뮬레이션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과학 연구, 정부의 정책 결정,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 같은 정말 중요한 현실 문제에서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본 자료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만약 우리가 이 출판된 논문만 보고 얻은 결과를 진짜라고 믿고 발표했다면 우리는 틀렸을 겁니다. 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만 쳐다볼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그 뒤에 숨어있는 인과관계의 스토리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무작정 변수를 많이 통제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 둘째,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인과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선택되고 걸러졌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이렇게 특정 기준으로 걸러지거나 선택된 집단에서 발견된 상관관계는 일단 한 번쯤 의심하고 봐야 한다는 거죠. 모든 걸 통제해야 최고라는 믿음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그건 당연한 상식이지 라고 믿고 있던 것들 또는 미디어에서 봤던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아주 미묘하지만 강력한 통계적 함정의 결과물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세상이 이런 보이지 않는 덫들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닐까요?